인류의 가장 오래된 꿈, 그리고 가장 깊은 두려움. 그것은 바로 늙음과 죽음일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정해진 시간의 흐름 속에서 서서히 늙어가고 언젠가는 삶을 마감해야 하는 운명을 받아들이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늙음, 즉 노화가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섭리가 아니라 치료하고 정복할 수 있는 질병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는 인류의 미래를 송두리째 바꿀 수도 있는 이 혁명적인 질문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고자 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국제질병분류 최신판에 노화 관련이라는 코드를 추가하며 사실상 노화를 질병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선언을 했습니다. 이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노화가 자연현상이 아닌 관리하고 치료할 수 있는 대상으로 공식 인정될 수 있다는 신호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역사적인 선언은 곧이어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 팬데믹의 거대한 그림자에 가려져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WHO의 모든 역량이 감염병 대응에 집중되면서 노화에 대한 논의는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것이죠. 하지만 그 물밑에서는 거대한 흐름이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특히 세계의학 및 제약산업의 중심인 미국에서 저명한 노화학자들은 수년째 식품의약국, 즉 FDA를 향해 노화를 공식적인 질병으로 인정해달라고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왜 과학자들은 이토록 노화를 질병으로 규정하려 하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매우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때 비만은 개인의 생활습관 문제로만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FDA가 비만을 공식적인 질병으로 규정하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비만 치료제 개발에 어마어마한 연구비가 쏟아져 들어왔고 관련 연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지금 위고비나 오젬픽과 같은 혁신적인 비만 치료제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비만을 정복하려는 노력이 당뇨, 고혈압 등 수많은 성인병의 발병률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효과까지 가져온 것입니다. 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FDA가 노화를 질병으로 선언한다면 이는 전 세계 거대 제약사들에게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이미 수많은 글로벌 제약사들은 노화 방지 혹은 노화 역전과 관련된 혁신적인 약물들을 개발해놓고 FDA의 승인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비만 치료제 시장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인류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유사일에 가장 거대한 시장이 열리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머지않은 미래 10년 혹은 20년 안에 세계 10대 기업의 절반 이상이 제약사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미래는 단순히 노화를 조금 늦추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 약을 먹으면 10년은 젊어 보일 수 있습니다. 정도의 매력적인 제안을 넘어섭니다. 그들이 준비하고 있는 약물들은 노화를 되돌릴 수 있다, 즉 해춘이 가능하다는 놀라운 가능성을 담고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의 저명한 유전학자 데이비드 싱클레어 교수 연구팀의 실험은 이러한 미래를 엿보게 합니다. 연구팀은 늙고 쇠약해진 실험용 쥐에게 특정 약물을 투여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력 없이 누워만 있던 쥐가 다시 활발하게 뛰어다니고 시력까지 회복하는 등 마치 젊음을 되찾은 듯한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이는 노화의 속도를 늦추거나 멈추는 것을 넘어 생체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준 충격적인 결과였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비단 해외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전남대학교의 한 여성 과학자는 면역 증강제를 개발하여 비슷한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나이가 많아 털이 빠지고 활동량이 현저히 줄어든 쥐에게
이 면역 증강제를 꾸준히 투여하자 빠졌던 털이 새로 돋아나고 먹이 활동도 왕성해지는 등 눈에 띄는 해춘 효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처럼 노화를 질병으로 보고 그것을 치료하려는 노력은 인류에게 엄청난 축복을 가져다 줄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사회에 유행처럼 번졌던 말이 있습니다. 998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만 앓고 세상을 떠나자는 소망이 담긴 말이죠. 길고 고통스러운 투병 기간 없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건강하고 존엄하게 살다 가고 싶은 우리 모두의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노화 연구자들은 새처럼 사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새들은 창공을 힘차게 날다가 어느 날 수명이 다하면 땅으로 떨어져 생을 마감합니다. 오랜 기간 병상에 누워 고통받는 일 없이 마지막까지 활기찬 삶을 유지하는 것이죠. 노화 정복 기술은 바로 이 꿈, 즉 질병으로 고통받는 기간을 최소화하고 건강 수명을 극대화하여 우리 모두가 9988한 삶을 누리게 해줄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이 눈부신 미래의 이면에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거대한 혼란과 어두운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만약 노화가 질병으로 규정된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새로운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누가 환자인가? 질병이라면 진단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가령 만 70세 이상은 노화라는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라는 기준이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회는 순식간에 건강한 노인과 노화 환자로 나뉠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저희는 환자는 채용할 수 없습니다. 이 시설은 환자의 출입을 제한합니다. 와 같은 노골적인 연령차별이 정당화될 수 있는 끔찍한 세상이 열릴지도 모릅니다. 이는 인류가 오랫동안 쌓아온 차별의 역사에 또 다른 비극적인 한 페이지를 추가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사회 시스템의 붕괴는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은퇴해야 할 사람들이 은퇴하지 않고 새로운 세대가 들어설 자리는 점점 좁아집니다. 연금, 유료보험 등 기존의 사회보장 제도는 수명이 예측 불가능하게 늘어난 인구를 감당하지 못하고 뿌리부터 흔들릴 것입니다. 세대 간의 갈등은 극에 달하고 사회 전체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노화 정복 기술이 120세라는 인간의 최대 수명 한계를 무너뜨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노화 연구자들은 120세라는 벽이 한번 무너지면 200세, 300세, 심지어 500세까지 사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백 년을 사는 세상, 그 세상에서 아이들이 계속 태어난다면 지구는 인구 과잉으로 폭발하고 말 것입니다. 한정된 자원을 둘러싼 끔찍한 경쟁과 갈등이 벌어질 것이며 인류는 스스로 만든 재앙 속에서 공멸의 길을 걷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 이제 더 이상 아이를 낳지 맙시다 라는 전 지구적인 합의를 해야 할까요? 영원히 늙지 않는 세상에서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막아야 하는 아이러니. 그것은 과연 축복일까요? 아니면 끔찍한 저주일까요? 우리는 지금 거대한 문명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한쪽에는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더 오래 누릴 수 있는 유토피아의 길이, 다른 한쪽에는 걷잡을 수 없는 사회적 혼란과 차별, 그리고 지구적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는 디스토피아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가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우리에게 밀려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과연 우리 사회는 이 엄청난 충격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기술의 발전 속도를 사회적, 철학적 논의가 따라가지 못할 때 인류는 어떤 미래를 맞이하게 될까요? 이것은 더 이상 먼 미래의 공상과학 소설이 아닌 바로 우리 세대가 답해야 할 현실적인 질문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과 미래를 조명하는
더 깊은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의미 있는 지식과 통찰을 나누는 여정을 계속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여정에 동참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인류의 가장 오래된 꿈, 그리고 가장 깊은 두려움. 그것은 바로 늙음과 죽음일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정해진 시간의 흐름 속에서 서서히 늙어가고 언젠가는 삶을 마감해야 하는 운명을 받아들이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늙음, 즉 노화가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섭리가 아니라 치료하고 정복할 수 있는 질병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는 인류의 미래를 송두리째 바꿀 수도 있는 이 혁명적인 질문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고자 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국제질병분류 최신판에 노화 관련이라는 코드를 추가하며 사실상 노화를 질병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선언을 했습니다. 이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노화가 자연현상이 아닌 관리하고 치료할 수 있는 대상으로 공식 인정될 수 있다는 신호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역사적인 선언은 곧이어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 팬데믹의 거대한 그림자에 가려져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WHO의 모든 역량이 감염병 대응에 집중되면서 노화에 대한 논의는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것이죠. 하지만 그 물밑에서는 거대한 흐름이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특히 세계의학 및 제약산업의 중심인 미국에서 저명한 노화학자들은 수년째 식품의약국, 즉 FDA를 향해 노화를 공식적인 질병으로 인정해달라고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왜 과학자들은 이토록 노화를 질병으로 규정하려 하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매우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때 비만은 개인의 생활습관 문제로만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FDA가 비만을 공식적인 질병으로 규정하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비만 치료제 개발에 어마어마한 연구비가 쏟아져 들어왔고 관련 연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지금 위고비나 오젬픽과 같은 혁신적인 비만 치료제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비만을 정복하려는 노력이 당뇨, 고혈압 등 수많은 성인병의 발병률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효과까지 가져온 것입니다. 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FDA가 노화를 질병으로 선언한다면 이는 전 세계 거대 제약사들에게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이미 수많은 글로벌 제약사들은 노화 방지 혹은 노화 역전과 관련된 혁신적인 약물들을 개발해놓고 FDA의 승인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비만 치료제 시장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인류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유사일에 가장 거대한 시장이 열리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머지않은 미래 10년 혹은 20년 안에 세계 10대 기업의 절반 이상이 제약사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미래는 단순히 노화를 조금 늦추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 약을 먹으면 10년은 젊어 보일 수 있습니다. 정도의 매력적인 제안을 넘어섭니다. 그들이 준비하고 있는 약물들은 노화를 되돌릴 수 있다. 즉, 해춘이 가능하다는 놀라운 가능성을 담고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의 저명한 유전학자 데이비드 싱클레어 교수 연구팀의 실험은 이러한 미래를 엿보게 합니다. 연구팀은 늙고 쇠약해진 실험용 쥐에게 특정 약물을 투여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력 없이 누워만 있던 쥐가 다시 활발하게 뛰어다니고 시력까지 회복하는 등 마치 젊음을 되찾은 듯한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이는 노화의 속도를 늦추거나 멈추는 것을 넘어 생체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준 충격적인 결과였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비단 해외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전남대학교의 한 여성 과학자는 면역 증강제를 개발하여 비슷한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나이가 많아 털이 빠지고 활동량이 현저히 줄어든 쥐에게 이 면역 증강제를 꾸준히 투여하자 빠졌던 털이 새로 돋아나고 먹이 활동도 왕성해지는 등 눈에 띄는 해충 효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처럼 노화를 질병으로 보고 그것을 치료하려는 노력은 인류에게 엄청난 축복을 가져다 줄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사회에 유행처럼 번졌던 말이 있습니다.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3일만 앓고 세상을 떠나자는 소망이 담긴 말이죠. 길고 고통스러운 투병 기간 없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건강하고 존엄하게 살다 가고 싶은 우리 모두의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노화 연구자들은 새처럼 사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새들은 창공을 힘차게 날다가 어느 날 수명이 다하면 땅으로 떨어져 생을 마감합니다. 오랜 기간 병상에 누워 고통받는 일 없이 마지막까지 활기찬 삶을 유지하는 것이죠. 노화 정복 기술은 바로 이 꿈, 즉 질병으로 고통받는 기간을 최소화하고 건강 수명을 극대화하여 우리 모두가 9988한 삶을 누리게 해줄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이 눈부신 미래의 이면에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거대한 혼란과 어두운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만약 노화가 질병으로 규정된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새로운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누가 환자인가? 질병이라면 진단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가령 만 70세 이상은 노화라는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라는 기준이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회는 순식간에 건강한 노인과 노화 환자로 나뉠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저희는 환자는 채용할 수 없습니다. 이 시설은 환자의 출입을 제한합니다. 와 같은 노골적인 연령차별이 정당화될 수 있는 끔찍한 세상이 열릴지도 모릅니다. 이는 인류가 오랫동안 쌓아온 차별의 역사에 또 다른 비극적인 한 페이지를 추가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사회 시스템의 붕괴는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은퇴해야 할 사람들이 은퇴하지 않고 새로운 세대가 들어설 자리는 점점 좁아집니다. 연금, 유료보험 등 기존의 사회보장 제도는 수명이 예측 불가능하게 늘어난 인구를 감당하지 못하고 뿌리부터 흔들릴 것입니다. 세대 간의 갈등은 극에 달하고 사회 전체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노화 정복 기술이 120세라는 인간의 최대 수명 한계를 무너뜨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노화 연구자들은 120세라는 벽이 한번 무너지면 200세, 300세, 심지어 500세까지 사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백 년을 사는 세상, 그 세상에서 아이들이 계속 태어난다면 지구는 인구 과잉으로 폭발하고 말 것입니다. 한정된 자원을 둘러싼 끔찍한 경쟁과 갈등이 벌어질 것이며 인류는 스스로 만든 재앙 속에서 공멸의 길을 걷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 이제 더 이상 아이를 낳지 맙시다 라는 전 지구적인 합의를 해야 할까요? 영원히 늙지 않는 세상에서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막아야 하는 아이러니. 그것은 과연 축복일까요? 아니면 끔찍한 저주일까요? 우리는 지금 거대한 문명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한쪽에는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더 오래 누릴 수 있는 유토피아의 길이, 다른 한쪽에는 걷잡을 수 없는 사회적 혼란과 차별, 그리고 지구적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는 디스토피아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가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우리에게 밀려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과연 우리 사회는 이 엄청난 충격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기술의 발전 속도를 사회적, 철학적 논의가 따라가지 못할 때 인류는 어떤 미래를 맞이하게 될까요? 이것은 더 이상 먼 미래의 공상과학 소설이 아닌 바로 우리 세대가 답해야 할 현실적인 질문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과 미래를 조명하는 더 깊은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의미 있는 지식과 통찰을 나누는 여정을 계속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여정에 동참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인류의 가장 오래된 꿈, 그리고 가장 깊은 두려움. 그것은 바로 늙음과 죽음일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정해진 시간의 흐름 속에서 서서히 늙어가고 언젠가는 삶을 마감해야 하는 운명을 받아들이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늙음, 즉 노화가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섭리가 아니라 치료하고 정복할 수 있는 질병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는 인류의 미래를 송두리째 바꿀 수도 있는 이 혁명적인 질문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고자 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국제질병분류 최신판에 노화 관련이라는 코드를 추가하며 사실상 노화를 질병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선언을 했습니다. 이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노화가 자연현상이 아닌 관리하고 치료할 수 있는 대상으로 공식 인정될 수 있다는 신호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역사적인 선언은 곧이어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 팬데믹의 거대한 그림자에 가려져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WHO의 모든 역량이 감염병 대응에 집중되면서 노화에 대한 논의는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것이죠. 하지만 그 물밑에서는 거대한 흐름이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특히 세계의학 및 제약산업의 중심인 미국에서 저명한 노화학자들은 수년째 식품의약국, 즉 FDA를 향해 노화를 공식적인 질병으로 인정해달라고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왜 과학자들은 이토록 노화를 질병으로 규정하려 하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매우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때 비만은 개인의 생활습관 문제로만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FDA가 비만을 공식적인 질병으로 규정하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비만 치료제 개발에 어마어마한 연구비가 쏟아져 들어왔고 관련 연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지금 위고비나 오젬픽과 같은 혁신적인 비만 치료제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비만을 정복하려는 노력이 당뇨, 고혈압 등 수많은 성인병의 발병률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효과까지 가져온 것입니다. 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FDA가 노화를 질병으로 선언한다면 이는 전 세계 거대 제약사들에게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이미 수많은 글로벌 제약사들은 노화 방지 혹은 노화 역전과 관련된 혁신적인 약물들을 개발해놓고 FDA의 승인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비만 치료제 시장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인류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유사일에 가장 거대한 시장이 열리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머지않은 미래 10년 혹은 20년 안에 세계 10대 기업의 절반 이상이 제약사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미래는 단순히 노화를 조금 늦추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 약을 먹으면 10년은 젊어 보일 수 있습니다. 정도의 매력적인 제안을 넘어섭니다. 그들이 준비하고 있는 약물들은 노화를 되돌릴 수 있다. 즉, 해춘이 가능하다는 놀라운 가능성을 담고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의 저명한 유전학자 데이비드 싱클레어 교수 연구팀의 실험은 이러한 미래를 엿보게 합니다. 연구팀은 늙고 쇠약해진 실험용 쥐에게 특정 약물을 투여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력 없이 누워만 있던 쥐가 다시 활발하게 뛰어다니고 시력까지 회복하는 등 마치 젊음을 되찾은 듯한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이는 노화의 속도를 늦추거나 멈추는 것을 넘어 생체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준 충격적인 결과였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비단 해외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전남대학교의 한 여성 과학자는 면역 증강제를 개발하여 비슷한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나이가 많아 털이 빠지고 활동량이 현저히 줄어든 쥐에게 이 면역 증강제를 꾸준히 투여하자 빠졌던 털이 새로 돋아나고 먹이 활동도 왕성해지는 등 눈에 띄는 해충 효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처럼 노화를 질병으로 보고 그것을 치료하려는 노력은 인류에게 엄청난 축복을 가져다 줄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사회에 유행처럼 번졌던 말이 있습니다.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만 앓고 세상을 떠나자는 소망이 담긴 말이죠. 길고 고통스러운 투병 기간 없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건강하고 존엄하게 살다 가고 싶은 우리 모두의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노화 연구자들은 새처럼 사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새들은 창공을 힘차게 날다가 어느 날 수명이 다하면 땅으로 떨어져 생을 마감합니다. 오랜 기간 병상에 누워 고통받는 일 없이 마지막까지 활기찬 삶을 유지하는 것이죠. 노화 정복 기술은 바로 이 꿈, 즉 질병으로 고통받는 기간을 최소화하고 건강 수명을 극대화하여 우리 모두가 9988한 삶을 누리게 해줄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이 눈부신 미래의 이면에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거대한 혼란과 어두운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만약 노화가 질병으로 규정된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새로운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누가 환자인가? 질병이라면 진단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가령 만 70세 이상은 노화라는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라는 기준이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회는 순식간에 건강한 노인과 노화 환자로 나뉠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저희는 환자는 채용할 수 없습니다. 이 시설은 환자의 출입을 제한합니다. 와 같은 노골적인 연령차별이 정당화될 수 있는 끔찍한 세상이 열릴지도 모릅니다. 이는 인류가 오랫동안 쌓아온 차별의 역사에 또 다른 비극적인 한 페이지를 추가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사회 시스템의 붕괴는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은퇴해야 할 사람들이 은퇴하지 않고 새로운 세대가 들어설 자리는 점점 좁아집니다. 연금, 유료보험 등 기존의 사회보장 제도는 수명이 예측 불가능하게 늘어난 인구를 감당하지 못하고 뿌리부터 흔들릴 것입니다. 세대 간의 갈등은 극에 달하고 사회 전체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노화 정복 기술이 120세라는 인간의 최대 수명 한계를 무너뜨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노화 연구자들은 120세라는 벽이 한번 무너지면 200세, 300세, 심지어 500세까지 사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백 년을 사는 세상, 그 세상에서 아이들이 계속 태어난다면 지구는 인구 과잉으로 폭발하고 말 것입니다. 한정된 자원을 둘러싼 끔찍한 경쟁과 갈등이 벌어질 것이며 인류는 스스로 만든 재앙 속에서 공멸의 길을 걷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 이제 더 이상 아이를 낳지 맙시다 라는 전 지구적인 합의를 해야 할까요? 영원히 늙지 않는 세상에서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막아야 하는 아이러니. 그것은 과연 축복일까요? 아니면 끔찍한 저주일까요? 우리는 지금 거대한 문명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한쪽에는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더 오래 누릴 수 있는 유토피아의 길이, 다른 한쪽에는 걷잡을 수 없는 사회적 혼란과 차별,
그리고 지구적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는 디스토피아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가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우리에게 밀려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과연 우리 사회는 이 엄청난 충격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기술의 발전 속도를 사회적, 철학적 논의가 따라가지 못할 때 인류는 어떤 미래를 맞이하게 될까요? 이것은 더 이상 먼 미래의 공상과학 소설이 아닌 바로 우리 세대가 답해야 할 현실적인 질문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과 미래를 조명하는 더 깊은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의미 있는 지식과 통찰을 나누는 여정을 계속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여정에 동참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인류의 가장 오래된 꿈, 그리고 가장 깊은 두려움. 그것은 바로 늙음과 죽음일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정해진 시간의 흐름 속에서 서서히 늙어가고 언젠가는 삶을 마감해야 하는 운명을 받아들이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늙음, 즉 노화가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섭리가 아니라 치료하고 정복할 수 있는 질병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는 인류의 미래를 송두리째 바꿀 수도 있는 이 혁명적인 질문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고자 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국제질병분류 최신판에 노화 관련이라는 코드를 추가하며 사실상 노화를 질병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선언을 했습니다. 이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노화가 자연현상이 아닌 관리하고 치료할 수 있는 대상으로 공식 인정될 수 있다는 신호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역사적인 선언은 곧이어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 팬데믹의 거대한 그림자에 가려져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WHO의 모든 역량이 감염병 대응에 집중되면서 노화에 대한 논의는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것이죠. 하지만 그 물밑에서는 거대한 흐름이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특히 세계의학 및 제약 산업의 중심인 미국에서 저명한 노화학자들은 수년째 식품의약국, 즉 FDA를 향해 노화를 공식적인 질병으로 인정해달라고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왜 과학자들은 이토록 노화를 질병으로 규정하려 하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매우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때 비만은 개인의 생활습관 문제로만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FDA가 비만을 공식적인 질병으로 규정하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비만 치료제 개발에 어마어마한 연구비가 쏟아져 들어왔고 관련 연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지금 위고비나 오젬픽과 같은 혁신적인 비만 치료제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비만을 정복하려는 노력이 당뇨, 고혈압 등 수많은 성인병의 발병률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효과까지 가져온 것입니다. 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FDA가 노화를 질병으로 선언한다면 이는 전 세계 거대 제약사들에게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이미 수많은 글로벌 제약사들은 노화 방지 혹은 노화 역전과 관련된 혁신적인 약물들을 개발해놓고 FDA의 승인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비만 치료제 시장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인류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유사일에 가장 거대한 시장이 열리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머지않은 미래 10년 혹은 20년 안에 세계 10대 기업의 절반 이상이 제약사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미래는 단순히 노화를 조금 늦추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 약을 먹으면 10년은 젊어 보일 수 있습니다. 정도의 매력적인 제안을 넘어섭니다. 그들이 준비하고 있는 약물들은 노화를 되돌릴 수 있다.
즉 해춘이 가능하다는 놀라운 가능성을 담고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에 저명한 유전학자 데이비드 싱클레어 교수 연구팀의 실험은 이러한 미래를 엿보게 합니다. 연구팀은 늙고 쇠약해진 실험용 쥐에게 특정 약물을 투여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력 없이 누워만 있던 쥐가 다시 활발하게 뛰어다니고 시력까지 회복하는 등 마치 젊음을 되찾은 듯한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이는 노화의 속도를 늦추거나 멈추는 것을 넘어 생체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준 충격적인 결과였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비단 해외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전남대학교의 한 여성 과학자는 면역 증강제를 개발하여 비슷한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나이가 많아 털이 빠지고 활동량이 현저히 줄어든 쥐에게 이 면역 증강제를 꾸준히 투여하자 빠졌던 털이 새로 돋아나고 먹이 활동도 왕성해지는 등 눈에 띄는 해춘 효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처럼 노화를 질병으로 보고 그것을 치료하려는 노력은 인류에게 엄청난 축복을 가져다 줄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사회에 유행처럼 번졌던 말이 있습니다.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만 앓고 세상을 떠나자는 소망이 담긴 말이죠. 길고 고통스러운 투병 기간 없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건강하고 존엄하게 살다 가고 싶은 우리 모두의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노화 연구자들은 새처럼 사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새들은 창공을 힘차게 날다가 어느 날 수명이 다하면 땅으로 떨어져 생을 마감합니다. 오랜 기간 병상에 누워 고통받는 일 없이 마지막까지 활기찬 삶을 유지하는 것이죠. 노화 정복 기술은 바로 이 꿈, 즉 질병으로 고통받는 기간을 최소화하고 건강 수명을 극대화하여 우리 모두가 9988한 삶을 누리게 해줄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이 눈부신 미래의 이면에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거대한 혼란과 어두운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만약 노화가 질병으로 규정된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새로운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누가 환자인가? 질병이라면 진단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가령 만 70세 이상은 노화라는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라는 기준이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회는 순식간에 건강한 노인과 노화 환자로 나뉠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저희는 환자는 채용할 수 없습니다. 이 시설은 환자의 출입을 제한합니다. 와 같은 노골적인 연령 차별이 정당화될 수 있는 끔찍한 세상이 열릴지도 모릅니다. 이는 인류가 오랫동안 쌓아온 차별의 역사에 또 다른 비극적인 한 페이지를 추가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사회 시스템의 붕괴는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은퇴해야 할 사람들이 은퇴하지 않고 새로운 세대가 들어설 자리는 점점 좁아집니다. 연금, 유료보험 등 기존의 사회보장 제도는 수명이 예측 불가능하게 늘어난 인구를 감당하지 못하고 뿌리부터 흔들릴 것입니다. 세대 간의 갈등은 극에 달하고 사회 전체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노화 정복 기술이 120세라는 인간의 최대 수명 한계를 무너뜨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노화 연구자들은 120세라는 벽이 한번 무너지면 200세, 300세, 심지어 500세까지 사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백 년을 사는 세상, 그 세상에서 아이들이 계속 태어난다면 지구는 인구 과잉으로 폭발하고 말 것입니다. 한정된 자원을 둘러싼 끔찍한 경쟁과 갈등이 벌어질 것이며 인류는 스스로 만든 재앙 속에서 공멸의 길을 걷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 이제 더 이상 아이를 낳지 맙시다 라는 전 지구적인 합의를 해야 할까요? 영원히 늙지 않는 세상에서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막아야 하는 아이러니.
그것은 과연 축복일까요? 아니면 끔찍한 저주일까요? 우리는 지금 거대한 문명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한쪽에는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더 오래 누릴 수 있는 유토피아의 길이, 다른 한쪽에는 걷잡을 수 없는 사회적 혼란과 차별, 그리고 지구적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는 디스토피아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가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우리에게 밀려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과연 우리 사회는 이 엄청난 충격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기술의 발전 속도를 사회적, 철학적 논의가 따라가지 못할 때 인류는 어떤 미래를 맞이하게 될까요? 이것은 더 이상 먼 미래의 공상과학 소설이 아닌 바로 우리 세대가 답해야 할 현실적인 질문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과 미래를 조명하는 더 깊은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의미 있는 지식과 통찰을 나누는 여정을 계속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여정에 동참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인류의 가장 오래된 꿈, 그리고 가장 깊은 두려움, 그것은 바로 늙음과 죽음일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정해진 시간의 흐름 속에서 서서히 늙어가고 언젠가는 삶을 마감해야 하는 운명을 받아들이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늙음, 즉 노화가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섭리가 아니라 치료하고 정복할 수 있는 질병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는 인류의 미래를 송두리째 바꿀 수도 있는 이 혁명적인 질문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고자 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국제질병분류 최신판에 노화 관련이라는 코드를 추가하며 사실상 노화를 질병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선언을 했습니다. 이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노화가 자연현상이 아닌 관리하고 치료할 수 있는 대상으로 공식 인정될 수 있다는 신호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역사적인 선언은 곧이어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 팬데믹의 거대한 그림자에 가려져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WHO의 모든 역량이 감염병 대응에 집중되면서 노화에 대한 논의는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것이죠. 하지만 그 물밑에서는 거대한 흐름이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특히 세계의학 및 제약산업의 중심인 미국에서 저명한 노화학자들은 수년째 식품의약국, 즉 FDA를 향해 노화를 공식적인 질병으로 인정해달라고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왜 과학자들은 이토록 노화를 질병으로 규정하려 하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매우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때 비만은 개인의 생활습관 문제로만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FDA가 비만을 공식적인 질병으로 규정하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비만 치료제 개발에 어마어마한 연구비가 쏟아져 들어왔고 관련 연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지금 위고비나 오젬픽과 같은 혁신적인 비만 치료제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비만을 정복하려는 노력이 당뇨, 고혈압 등 수많은 성인병의 발병률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효과까지 가져온 것입니다. 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FDA가 노화를 질병으로 선언한다면 이는 전 세계 거대 제약사들에게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이미 수많은 글로벌 제약사들은 노화 방지 혹은 노화 역전과 관련된 혁신적인 약물들을 개발해놓고 FDA의 승인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비만 치료제 시장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인류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유사일에 가장 거대한 시장이 열리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머지않은 미래 10년 혹은 20년 안에 세계 10대 기업의 절반 이상이 제약사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미래는 단순히 노화를 조금 늦추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 약을 먹으면 10년은 젊어 보일 수 있습니다. 정도의 매력적인 제안을 넘어섭니다. 그들이 준비하고 있는 약물들은 노화를 되돌릴 수 있다. 즉, 해춘이 가능하다는 놀라운 가능성을 담고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에 저명한 유전학자 데이비드 싱클레어 교수 연구팀의 실험은 이러한 미래를 엿보게 합니다. 연구팀은 늙고 쇠약해진 실험용 쥐에게 특정 약물을 투여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력 없이 누워만 있던 쥐가 다시 활발하게 뛰어다니고 시력까지 회복하는 등 마치 젊음을 되찾은 듯한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이는 노화의 속도를 늦추거나 멈추는 것을 넘어 생체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준 충격적인 결과였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비단 해외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전남대학교의 한 여성 과학자는 면역 증강제를 개발하여 비슷한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나이가 많아 털이 빠지고 활동량이 현저히 줄어든 쥐에게 이 면역 증강제를 꾸준히 투여하자 빠졌던 털이 새로 돋아나고 먹이 활동도 왕성해지는 등 눈에 띄는 해춘 효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처럼 노화를 질병으로 보고 그것을 치료하려는 노력은 인류에게 엄청난 축복을 가져다 줄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사회에 유행처럼 번졌던 말이 있습니다.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3일만 앓고 세상을 떠나자는 소망이 담긴 말이죠. 길고 고통스러운 투병 기간 없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건강하고 존엄하게 살다 가고 싶은 우리 모두의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노화 연구자들은 새처럼 사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새들은 창공을 힘차게 날다가 어느 날 수명이 다하면 땅으로 떨어져 생을 마감합니다. 오랜 기간 병상에 누워 고통받는 일 없이 마지막까지 활기찬 삶을 유지하는 것이죠. 노화 정복 기술은 바로 이 꿈, 즉 질병으로 고통받는 기간을 최소화하고 건강 수명을 극대화하여 우리 모두가 9988한 삶을 누리게 해줄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이 눈부신 미래의 이면에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거대한 혼란과 어두운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만약 노화가 질병으로 규정된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새로운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누가 환자인가? 질병이라면 진단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가령 만 70세 이상은 노화라는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라는 기준이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회는 순식간에 건강한 노인과 노화 환자로 나뉠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저희는 환자는 채용할 수 없습니다. 이 시설은 환자의 출입을 제한합니다. 와 같은 노골적인 연령차별이 정당화될 수 있는 끔찍한 세상이 열릴지도 모릅니다. 이는 인류가 오랫동안 쌓아온 차별의 역사에 또 다른 비극적인 한 페이지를 추가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사회 시스템의 붕괴는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은퇴해야 할 사람들이 은퇴하지 않고 새로운 세대가 들어설 자리는 점점 좁아집니다. 연금, 유료보험 등 기존의 사회보장 제도는 수명이 예측 불가능하게 늘어난 인구를 감당하지 못하고 뿌리부터 흔들릴 것입니다. 세대 간의 갈등은 극에 달하고 사회 전체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노화 정복 기술이 120세라는 인간의 최대 수명 한계를 무너뜨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노화 연구자들은 120세라는 벽이 한번 무너지면 200세, 300세, 심지어 500세까지 사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백 년을 사는 세상, 그 세상에서 아이들이 계속 태어난다면 지구는 인구 과잉으로 폭발하고 말 것입니다. 한정된 자원을 둘러싼 끔찍한 경쟁과 갈등이 벌어질 것이며
인류는 스스로 만든 재앙 속에서 공멸의 길을 걷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 이제 더 이상 아이를 낳지 맙시다 라는 전 지구적인 합의를 해야 할까요? 영원히 늙지 않는 세상에서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막아야 하는 아이러니. 그것은 과연 축복일까요? 아니면 끔찍한 저주일까요? 우리는 지금 거대한 문명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한쪽에는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더 오래 누릴 수 있는 유토피아의 길이, 다른 한쪽에는 걷잡을 수 없는 사회적 혼란과 차별, 그리고 지구적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는 디스토피아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가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우리에게 밀려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과연 우리 사회는 이 엄청난 충격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기술의 발전 속도를 사회적, 철학적 논의가 따라가지 못할 때 인류는 어떤 미래를 맞이하게 될까요? 이것은 더 이상 먼 미래의 공상과학 소설이 아닌 바로 우리 세대가 답해야 할 현실적인 질문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과 미래를 조명하는 더 깊은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의미 있는 지식과 통찰을 나누는 여정을 계속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여정에 동참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인류의 가장 오래된 꿈, 그리고 가장 깊은 두려움. 그것은 바로 늙음과 죽음일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정해진 시간의 흐름 속에서 서서히 늙어가고 언젠가는 삶을 마감해야 하는 운명을 받아들이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늙음, 즉 노화가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섭리가 아니라 치료하고 정복할 수 있는 질병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는 인류의 미래를 송두리째 바꿀 수도 있는 이 혁명적인 질문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고자 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국제질병분류 최신판에 노화 관련이라는 코드를 추가하며 사실상 노화를 질병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선언을 했습니다. 이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노화가 자연현상이 아닌 관리하고 치료할 수 있는 대상으로 공식 인정될 수 있다는 신호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역사적인 선언은 곧이어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 팬데믹의 거대한 그림자에 가려져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WHO의 모든 역량이 감염병 대응에 집중되면서 노화에 대한 논의는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것이죠. 하지만 그 물밑에서는 거대한 흐름이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특히 세계의학 및 제약산업의 중심인 미국에서 저명한 노화학자들은 수년째 식품의약국, 즉 FDA를 향해 노화를 공식적인 질병으로 인정해달라고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왜 과학자들은 이토록 노화를 질병으로 규정하려 하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매우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때 비만은 개인의 생활습관 문제로만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FDA가 비만을 공식적인 질병으로 규정하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비만 치료제 개발에 어마어마한 연구비가 쏟아져 들어왔고 관련 연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지금 위고비나 오젬픽과 같은 혁신적인 비만 치료제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비만을 정복하려는 노력이 당뇨, 고혈압 등 수많은 성인병의 발병률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효과까지 가져온 것입니다. 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FDA가 노화를 질병으로 선언한다면 이는 전 세계 거대 제약사들에게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이미 수많은 글로벌 제약사들은 노화 방지 혹은 노화 역전과 관련된 혁신적인 약물들을 개발해놓고 FDA의 승인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비만 치료제 시장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인류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유사일에 가장 거대한 시장이 열리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머지않은 미래 10년 혹은 20년 안에 세계 10대 기업의 절반 이상이 제약사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미래는 단순히 노화를 조금 늦추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 약을 먹으면 10년은 젊어 보일 수 있습니다. 정도의 매력적인 제안을 넘어섭니다. 그들이 준비하고 있는 약물들은 노화를 되돌릴 수 있다. 즉, 해춘이 가능하다는 놀라운 가능성을 담고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에 저명한 유전학자 데이비드 싱클레어 교수 연구팀의 실험은 이러한 미래를 엿보게 합니다. 연구팀은 늙고 쇠약해진 실험용 쥐에게 특정 약물을 투여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력 없이 누워만 있던 쥐가 다시 활발하게 뛰어다니고 시력까지 회복하는 등 마치 젊음을 되찾은 듯한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이는 노화의 속도를 늦추거나 멈추는 것을 넘어 생체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준 충격적인 결과였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비단 해외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전남대학교의 한 여성 과학자는 면역 증강제를 개발하여 비슷한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나이가 많아 털이 빠지고 활동량이 현저히 줄어든 쥐에게 이 면역 증강제를 꾸준히 투여하자 빠졌던 털이 새로 돋아나고 먹이 활동도 왕성해지는 등 눈에 띄는 해춘 효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처럼 노화를 질병으로 보고 그것을 치료하려는 노력은 인류에게 엄청난 축복을 가져다 줄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사회에 유행처럼 번졌던 말이 있습니다.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만 앓고 세상을 떠나자는 소망이 담긴 말이죠. 길고 고통스러운 투병 기간 없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건강하고 존엄하게 살다 가고 싶은 우리 모두의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노화 연구자들은 새처럼 사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새들은 창공을 힘차게 날다가 어느 날 수명이 다하면 땅으로 떨어져 생을 마감합니다. 오랜 기간 병상에 누워 고통받는 일 없이 마지막까지 활기찬 삶을 유지하는 것이죠. 노화 정복 기술은 바로 이 꿈, 즉 질병으로 고통받는 기간을 최소화하고 건강 수명을 극대화하여 우리 모두가 9988한 삶을 누리게 해줄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이 눈부신 미래의 이면에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거대한 혼란과 어두운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만약 노화가 질병으로 규정된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새로운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누가 환자인가? 질병이라면 진단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가령 만 70세 이상은 노화라는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라는 기준이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회는 순식간에 건강한 노인과 노화 환자로 나뉠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저희는 환자는 채용할 수 없습니다. 이 시설은 환자의 출입을 제한합니다. 와 같은 노골적인 연령차별이 정당화될 수 있는 끔찍한 세상이 열릴지도 모릅니다. 이는 인류가 오랫동안 쌓아온 차별의 역사에 또 다른 비극적인 한 페이지를 추가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사회 시스템의 붕괴는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은퇴해야 할 사람들이 은퇴하지 않고 새로운 세대가 들어설 자리는 점점 좁아집니다. 연금, 유료보험 등 기존의 사회보장 제도는 수명이 예측 불가능하게 늘어난 인구를 감당하지 못하고 뿌리부터 흔들릴 것입니다. 세대 간의 갈등은 극에 달하고 사회 전체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노화 정복 기술이 120세라는 인간의 최대 수명 한계를 무너뜨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노화 연구자들은 120세라는 벽이 한번 무너지면 200세, 300세,
심지어 500세까지 사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백 년을 사는 세상. 그 세상에서 아이들이 계속 태어난다면 지구는 인구 과잉으로 폭발하고 말 것입니다. 한정된 자원을 둘러싼